고등학교 3학년은 13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은 일주일 뒤인 20일부터,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27일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6월 1일부터 등교 개학이 결정됐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죠. 현재까지 무려 63만 3,921건이라는 대량의 공격적인 검사를 신속하게 한 덕분에 일별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가 이마저도 유럽과 미국 등에서 유입되는 이들로 공항에서 격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정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 결과 바로 내일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한층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것은 많은 전문가분들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하려 한다. 여건이 마련됐다 전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기존처럼 아프면 3일 쉬기, 30초간 손 씻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이상의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위한 핵심 수칙은 그대로 이어가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모임과 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집회 후 식사 모임은 중단 권고하고 있지만 종교시설 운영은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및 방역 지침 준수 관리 강화로 완화되고 영화관도 일정한 거리 두고 앉기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학원과 PC방, 노래방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되었고 무엇보다 초중고의 순차적 등교 개학이 시작되죠. 이렇게 한국인들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은 90% 이상 정상으로 돌아와 한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실시하는 6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일본도 긴급사태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식 방역이 완전히 실패하자 결국 아베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일본 전국의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이번 달 6일에서 31일까지 25일간 연장한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를 실감한 일본 국민들은 분노하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드립니다. 긴급사태를 연장할 수밖에 없어 애끓는 심정이다 라며 대국민 사죄까지 했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매사에 뒷북이라는 것이 문제야. 일본은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 경로조차 모른다. 아베 총리가 이번 사태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배워야만 한다. 자, 그런데 이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아베 내각은 또다시 혐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새 일본에서 엄청난 감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쪽은 그냥 무시하고 혐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에 대해 딴지를 거는가 하면 최근 일본 BSTV 도쿄의 시사 프로그램 니케이 플러스 10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적설에 관해 다루었는데 북한 김씨 일가의 가계도에서 김일성 부인의 대한민국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해당 방송사 측에 한국의 사과와 더불어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이를 단순 실수라고 봐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일본이 이렇게까지 선을 넘어가면서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일본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놓지 않으면 아베 내각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 최근 사이타마 현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심각한 증상까지 보인 사람을 자택 대기시켰다가 환자는 6일 만에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다. 실제로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어라 라고만 하니까 오히려 집단 감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체의 50%가 아직 감염 경로조차 모른다. 일본의 역학조사는 굉장히 약하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일본 경제에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다이치 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긴급사태를 선언한 이후 5월 말까지 일본의 GDP는 무려 516조 원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며 BNP 파리바 증권의 고노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 일본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3%, 2009 금융위기 때보다 2배나 더 심각한 수준의 폭락을 맞이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였음에도 일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 내놓은 것이 일본 내 전국 교도소에 의료용 가운과 방호복 마스크까지 생산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요미우리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붕제 공장이 있는 전국 41곳의 교도소에서 의료용 가운을 만들도록 명령했고 이들이 만든 완성품은 후생 노동성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된다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고작 수천 장 정도로 도움은 되겠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죠. 반면 한국은 2억 7천만 명의 인구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방호복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생산 공장에서 한인 업체들이 대규모 생산해 한국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호복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완벽하게 공급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미국, 이스라엘 등 전 세계의 방호복과 방호복 원단까지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브라사마 디피쿨, 링안사마 디진징. 무거운 것은 함께 지고 가벼운 것은 함께 든다 라는 인도네시아의 속담입니다. 한국이 방호복 협력에 이어 진단 키트까지 제공해주자 인도네시아 레트노 장관은 한국 덕분에 하루 1만 2천 건의 검사가 가능해졌다. 한국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베 총리의 어처구니 없는 돌출 행동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위기일수록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에 대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타의 모범이 되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협력을 호소하는 와중에 자신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베 총리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일본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아베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는 많은 문화적 이벤트의 개최가 중지되고 있고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최대한 국민들 보고 잠잠해질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 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던 아베 총리가 오히려 외출을 반복하고 있는 점이 일본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35차례의 회식이나 친목회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나가지 말라고 하고선 그는 밖을 활보하고 돌아다닌 거죠. 또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2월 16일 이후부터 약 3주간 아베 총리는 8차례나 회식에 참여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야당 의원들은 민간 기업은 회식을 자제하고 일본 국민들은 모임을 취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베 총리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것이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나는 소위 연애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때라면 의견을 교환하고 싶으면 화상회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아베 총리 관저에는 그런 기술이 없는 모양이네요. 더군다나 아베 총리가 대책본부에 참석하는 시간이 10분에서 많아봐야 20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대책회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즉 대책회의에는 형식적으로 얼굴만 비추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음식점에서는 연애를 즐기며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회의에는 왜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밖에 참석하지 않은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도 아베 총리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 수 없다니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식비를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 건가? 이런 사태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회식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겠죠. 그는 정말 서민들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는 혼자만 미식가인가 보네요. 일본인들에게는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하면서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에 끼친 손해가 엄청나요 등등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아베 내각 역시 문제가 많다고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2월 16일 가장 중요한 대책회의에 아예 결석하고 다른 모임에 참석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외무장관 역시 가나가와현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는 일이 목격됐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는 한술 더 뜨고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할 때 아예 여행까지 계획해버린 것이죠. 2월 9일 아키의 SNS에는 게센 누마시에서 정심을 먹고 있는 사진이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감이 전혀 없는 태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적당히 좀 하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키에는 2월 말부터 2박 3일간 스키 여행도 계획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키 경력이 30년이 넘으며 과거에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스키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학 문제가 터지며 그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까지 몰래 현지를 찾아가 스키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본래의 목적인 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녀의 사적인 스키 여행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올해도 몰래 찾아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아쉽게도 일본 언론에 들켜 결국 포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상황 판단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여행 경비는 사비라고 하지만 결국 세금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물의를 일으킨 총리 부인이 과거에 있었나? 정말 그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최대한 빠르게 기자회견을 종료하려다가 기자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는 거죠. 이미 2월 29일에도 35분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19분가량은 모두 발언을 하고 겨우 17분 동안 5개의 질문만 받고 기자회견을 종료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모두 발언을 제외하면 겨우 31분, 12개의 질문만 받고 회견장을 떠나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즉시 기자들은 아직 질문이 더 있다. 질문을 더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항의가 빗발쳤지만 총리 건재에서는 이미 예정된 시간이 경과했다며 회견을 그대로 종료했다는 것이죠. 아베 총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택으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과연 기자회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아즈미 아키코 기자는 이 상황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동은 선량한 국민들을 모기장 밖에 두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맨 선두에 서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굳이 예측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